네, 개장 전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를 통해서 시장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L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바로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며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권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더 깊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의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하며 전장 시장에서의 확장에 나섭니다. 제주항공이 올 상반기 중 화물 전용기를 도입해 수익 다변화를 위한 항공 화물 운송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 대비 13% 성장한 4,6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분식회계 의혹 속 주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금 미국의 반도체주, 특히나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어느 정도의 이 리스크를 반영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금 현재 전쟁 가능성을 두고 이제 미국과 백악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소재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라라고 좀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반도체 기업을 보니까 뭐 엔비디아 등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네온과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네온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35%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일단 팔라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생산량이 40% 이상이고 남아공까지 포함해서 80%두 개의 기업에서 전체 80%가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네온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네온은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레이저의 핵심 소재 러시아의 철강 공장에 부산물로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정제되고 있는 재료인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센서와 메모리에 또 사용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그 러시아가 이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뺐으면서 그때 당시에 병합했을 때 네온 가격이 600%가 단기에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철강 공장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최초로 포스코가 이제 반도체용 희귀가스인 네온의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바로 지난달에 나왔었거든요. 지난달 12일 날 광양제철소에서 네온 생산 설비 준공 그리고 이제 출하 시기에 개최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는 이슈뿐만 아니고 이제 현재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로 포함될 수 있는 시크릿과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좀 우려가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있지만 사실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조금 이제 삼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반도체주,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우호적이진 않고 투심이 위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포스코는 조금 더 그 반사이익, 네. 뭐 수혜 기대감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결국 독일의 AR 그 디스플레이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 전장 쪽에서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도 인수한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이죠. 이제 기술 인수로 이제 산업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0일 날 독일의 AR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아포스테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포스테라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만의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죠. 이제 적용에 기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만 같은 경우는 작년 반도체 공급난 물류 대란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2배 정도 매출인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최근에 공개된 벤츠의 전기차죠. EQS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적용해서 5G TCU라고 자동차용 통신 장비를 작년에 출시한 BMW SUV 전기차인 iX 시리즈에 업계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현재 또 고속 성장 중인 커넥티드카용 전장, 특히 이제 차량 내 경험이라고 이제 인캐빈 익스피리언스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위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만은 잘 아시겠지만 카 오디오 부분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또 관심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는 앞에 이슈도 있기도 하고 네. 지금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장기 사이트로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로 삼성전자가 또 그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또 시장 영향 때문에 지난 거래에 좀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이 하만의 이런 AR 그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그래도 좀 부각되면서 방어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제주항공도 리오프닝 관련주 안수 좀 꿈틀꿈틀 됐는데 이번에는 화물 전용기를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로 화물 전용기 도입을 이번에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국내 최초이긴 하지만 LCC죠. 이제 저가공사에서 최초고요. 본격적으로 화물 운송업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입 예정인 화물 전용기가 보니까 보잉 737-800BCF라고요. 현재 제주항공에서 운용 중인 여객기와 같은 이제 기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0월에 국적 LCC로 처음으로 이제 여객 내에 좌석을 쫙 빼고 나서 이제 운송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객 좌석을 모두 제거한 화물 전용기로 이번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대한항공이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 좀 빠르게 구사한 전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한항공에서 현재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종은 보잉 747과 보잉 777 그리고 제주항공은 이번에 보잉 737인데 사실 두 기종 차이는 크기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737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기름을 넣게 되면 중단거리용이고요. 한 6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고 5,436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기엔 조금 무리인 기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단거리에 지금 운송업을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사실 제가 제주항공을 살펴봤는데 이제 뭐 국내 LCC 점유율 73%인 기업으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부채가 완전 잠식이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고 이번에 최근 실적 한번 다시 나오면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 제주항공에 대한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짧게 지난 거래일에 그 연준의 긴급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네.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의는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더 주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FOMC를 이제 정례 회의라 부르잖아요. 네. 근데 딱 정해진 회의가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회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준 홈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있어서 저도 2월 14일 날 보는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딱 업데이트 날짜가 2월 10일이더라고요. 하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느낌인데 네.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그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뭐 선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래 이제 그런 회의가 있다. 항상 있어 왔고요. 거기서 이제 선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는 회의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나 루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의 좀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루머의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팩트 체크로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어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